자, 오늘 5월 11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어제 나스닥의 급락과 오늘 오전에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정도 하락하면서 또다시 증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나스닥 선물이 반등 시도하면서 조금 말아서 마감을 했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 신규 진입자 입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부담되고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 반등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술적 반등에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면서 오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락이 그냥 하락이 아니라 또 추세를 위협하는 하락이 될 수가 있으므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일 시장이 또 수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한 종목 단타 말고는 오래 끌고 갈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사서 부귀영화를 누릴 게 아니며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고 들어갔을 때 일이 잘못 풀린다고 친다면 내가 생각한 예상 손실보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많고 안전해야지 들어가 볼 만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꾸준히 설명을 드리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이해가 쉬우실 텐데,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증시가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가 끝까지 상승하고 증시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다면 이 셀트리온 제약, 이 상위 종목들의 차트가 올라가서 여기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갈 자신이 있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황금선 밑에 있는 차트에서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회복해서 유지하고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양봉 한번 뜬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으며, 이 종목들이 꾸준히 우상향할 자신이 있다면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올리는 척 했다가 그 이상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특이점이 있다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장대까지는 아니고 평소에 좀 보기 힘든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로 치면은 뭐 장대 다른 종목에서 장대 음봉 뜬 거랑 마찬가지인데 다시 이 저점 근처까지 내려가면서 추세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잘 나가던 것들 하이닉스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네이버도 지금 추세가 무너지고 삼성바이오는 유일하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며 카카오도 지금 추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들이 황금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조 원, 기관 1조 원, 뭐 SKI 테크놀로지 수급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꽤나 강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3,6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코스피에서 10% 이상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꽤나 강력한 매도가 나왔으며 오늘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최저점 근처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전체 수급부터 보시면 코스닥에서 쌍끌이 매도, 선물도 1조 넘게 매도, 꽤나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려하고 최근부터 계속 관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승도 뭔가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비어있는 상승 같고, 보시다시피 이 금융투자, 날파리 같은 금융투자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패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패턴이 바뀌면은 제가 이거 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단기간에 나가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얘들이 나갔을 때 지수에 영향을 준다면 추세까지 위협할 수가 있어서 이 수급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다시 한 방에 회복해서 고점을 유지해 줄 때 만약에 금융 투자가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만 주도로 들어온다면 저는 그때 레버리지라도 매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상승할 때 또 금융 투자가 들어온다. 또 이게 외국인 따라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나갈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망입니다. 외국인 단독으로 들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같이 타도 되겠지만 이런 날파리가 있다면 당연히 경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급이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으며 반등이 나왔을 때 외국인의 수급만 들어오면서 반등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또 계속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뻔한 수급의 패턴은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며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니까 그 뒤에까지 계산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종목들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종목에서 갑자기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를 제외하고 갑자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오면은 무조건 단타. 무조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외국인의 비중이 없는 것은 거의 99% 확률로 단기간에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리저리 단타로 휘주어 가면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단타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금액 해봤자 거의 티도 안 나고 이런 무시무시한 금액에서는 모래알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SKI 테크놀로지, 더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수가 쌓이긴 했지만 이미 추세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이걸 유지해주지 못한 상황에서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었던 SKI 테크놀로지. 제가 상장주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대형주 중에서도 이렇게 지독한 종목은 처음 봤습니다. 예의라는 예의는 없고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는데 특히나 이 외국인 초반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시장가로 쓸어 담으면서 분위기를 태워줬지만 좀 좋게 끌고 가는 그림이었지만 외국인들이 그냥 보합으로 그냥 내팽겨 쳤습니다. 그냥 시장가로 올라가지 못하게 전부 다 털어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도중에도 그냥 보합으로 무조건 시장가. 어차피 얘들은 그냥 시장가로 팔아도 2배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신경 쓰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긴 SK 바이오팜에서도 점상 가는 도중에도 잔량이 많은 상태에서 점상 가는 도중에도 물량을 70만 주나 풀어버릴 만큼 나와야 되는 물량은 꼭 나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하루 종일 이런 계단식 하락은 너무 선을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배 뻥튀기가 아무리 나쁘다고는 하지만 이 계단식 하락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장 초반에 마이너스 20%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질 때 이런 상황은 특히나 이런 대형주에서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주면 주가 방어율이 뛰어나서 일시적으로 방어가 되거나 내려가는 속도도 일반 중소형주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인데 심지어 SK바이오사이언스도 2배 뻥튀기에 첫날에 따상에 그 다음날에 8% 갭상승이 뜬 다음에도 일시적으로 그 시초가 근처에서는 주가가 강력하게 방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인정사정도 없이 시장가로 내려꽂는데 이렇게 예의 없는 건 저도 처음 봐서 어쩔 수 없이 오늘 크게 손절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신규주 첫날 매매는 절대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평소에 지키던 것들만 잘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초반에 큰 손실을 입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SKI 테크놀로지 하루 종일 호가창은 구경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안 했지. 보던 종목은 금호타이어나 그리고 한솔홈데코 오후에 별일 없이 그냥 쉬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종목을 보고 아이테크놀로지 균등 방식으로 바뀌면서 하루 종일 이런 일주 매도가 나오는데 균등으로 받은 물량이 하루 종일 이렇게 끝까지 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걸 버티려고 하셨을 텐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으며 내일이랑 모레까지 캔들을 보고서 장기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가 참 씁쓸한 게 공모받은 사람들은 수익을 정말 쉽게 챙기는 구조지만 이게 두 배 뻥튀기가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태껏 종목들만 보더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정말 양호하게 이렇게 올린 거지. 여기까지는 보시다시피 그냥 끝까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끝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카카오게임즈, 빅히트도 반토막, 카카오게임즈도 반토막 이상, 그리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 이런 초대형주는 공모가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매집을 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긴 있지만 최근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상장하는 것마다 두 배 뻥튀기 되고 있어서 가치 투자를 원한다면 두 배 뻥튀기 된 가격이 아니라 공모가 근처에서 접근을 해야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모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상승하면서 몇 배나 오른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두 배 뻥튀기 되어서 최소 24만원부터 점상 여러 번 가서 40만원 이렇게 시작했다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잘 풀려야지 겨우 상장 초기 고점을 회복해 줄 정도지, 상장 초기가가 장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배 뻥튀기 된 것은 단타 목적이 아니고 들어갈 수가 없으며 수요일이랑 목요일까지 캔들을 보고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캔들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계속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5만 욕이 나올 정도로 잔인하게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분위기를 살려주려면 내일 시장에서는 무조건 좀 커다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음봉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 손실을 보긴 봤지만 주식을 하면서 어차피 주기적인 큰 손실은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멘탈 관리 잘해서 지킬 거 계속 지키면서 매매하다 보면 어차피 기회가 올 것이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멘탈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